이번 회차는 이 과목의 2장, 요 환율 쪽에 2절 환율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목차 4번 환율의 변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돈이긴 하지만요, 일반적인 물품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시장에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변동하게 되면 환율이 변동하게 된다. 자, 이번 목차에 환율 상승 보겠습니다. 환율이 상승했다. 교환 비율이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자, 양가를 2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이에요. 1달러를 거래하기 위한 원화가 1,000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200원으로 올랐어요. 이걸 우리가 환율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달러를 사는데 전에는 1,000원만 주면 됐었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이제 1,200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환율의 상승에 비례해서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고요. 환율이 하락하면 가치는 상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다. 가치가 강세가 되었다. 옛날에는 1달러를 1,000원 주고 사면 됐었는데 이제 1,200원을 줘야 되니까요. 달러가 강세가 되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약세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과 가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얘기입니다. 자, 양가로 3번 보시면 달러 대 원화의 환율 상승 요인 보겠습니다. 자,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달러가 귀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달러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의 수요가 더 많아졌다. 공급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하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고 원화의 가치는 하락했고요. 환율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환율이 올랐다, 가치가 떨어졌다, 상대 통화의 기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자꾸 연결시켜서 바로바로 답을 낼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환율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입니다. 이제 1,000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1,200원으로 올라갔다. 왜 그럴까? 자,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다. 해외로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이 들어오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죠. 물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더 많은 거고요. 수출이 더 적은 겁니다. 수출을 하면 돈을 받게 되고 수입을 하게 되면 이제 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무역 수지가 적자다라는 말은 달러가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귀해졌다.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가 국내에 유입된 달러보다 많다. 그래서 달러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진다. 달러가 귀하기 때문에 환율이 더 상승한다. 더 많이 주고 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처음에 들어올 때 달러를 갖고 들어왔겠죠. 그래서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원화로 바꿔가지고 주식을 샀던 겁니다. 근데 주식 가격이 뭐 올랐다든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 주식을 순매도 팔고 나가는 겁니다. 자, 원화로 갖고 있던 주식을 팔고 나서요. 그 원화를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바꿔 나가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지겠죠. 환율이 가게 되는 것이고 수요가 증가한다. 환율이 상승한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 자,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로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환율이 상승한다. 자, 우리 요 얘기 한번 브렉시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EU에서 영국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거 발표가 나고 나서 갑자기 유럽 쪽에 좀 불안함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불안할 때는 사람들이 안전한 걸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달러는 그렇게 등락폭이 높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통화를 다 달러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달러가 귀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원화의 환율은 상승하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대표적인 또 안전자산이 엔화예요. 엔화가 가치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또 달러와 마찬가지로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엔화를 바꾸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환율은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담으로 그 아베노믹스라고 하죠. 예, 그 엔화의 환율을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따가 하겠지만 환율을 환율을 올리는 거죠. 가치를 하락시키는 겁니다. 가치를 하락시켜 가지고 환율이 올라가면요 수출이 잘 됩니다. 급가의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되는데 이걸 노리고 아베가 엔화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환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몇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브렉시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몇 시간 만에 그 몇 년간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갔답니다. 예, 갑자기 엔화의 가치가 수직 상승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갑자기 엔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거죠. 달러와 마찬가지로 엔화도 오히려 달러보다도 엔화를 시장에서는 더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봐두시고요. 자,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입니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예를 들어 2%다. 미국의 금리가 예를 들어 5%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원화를 가지고 있으려고 할까요? 달러를 가지고 있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1년 후에 2%를 주는 원화보다는 1년 후에 5%의 이자를 주는 달러를 가지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비해서 원화의 금리가 더 낮으면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팔고요. 달러를 사서 달러를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귀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환율은 상승하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달러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종료입니다. 양적 완화라는 말은 통화량을 늘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 가지고요. 달러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시장에. 자, 양적 완화가 되면 달러가 시장에 많이 풀려 있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상대적인 원화의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 그러면 원화의 환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원화의 환율은 하락하는데 양적 완화를 축소했다 또는 종료했다. 더 이상 달러를 찍어내질 않는 겁니다. 있는 달러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귀해지겠죠. 달러의 통화량이 감소한다.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니까 같은 달러를 살 때 돈을 더 줘야 됩니다. 환율이 상승한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환율 하락입니다. 거꾸로입니다. 환율 하락의 경우에는 1,000원이었는데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졌다.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이 옛날에는 1달러 사는데 1,000원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900원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말은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거죠. 똑같은 달러를 사는데 옛날엔 1,000원 줬었는데 이제 900원만 주면 되니까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율 하락이란 기준 통화 달러에 대한 상대 통화의 교환 비율이 내려가는 것이다. 1,000원에서 900원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준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상대 통화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항상 반대 방향이었죠.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는 것이다. 자,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이 하락했고요. 달러의 가치가 약세다. 원화 가치가 강세다.
원화가 강세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락 요인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 시장에 달러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흔해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싼 가격만 주고 사도 달러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자, 하락 요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무역 수지가 흑자입니다. 그러면 수출이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죠. 수출이 잘 되면 우리나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겠죠. 수출을 많이 하고 나서 그 대금을 달러로 받게 되면 달러가 유입된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보다 더 많다. 그래서 달러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진다. 달러가 흔해졌으니까 환율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로 들어와서 주식을 매수합니다.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요,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살 겁니다. 그러면 달러를 갖고 우리나라에 많이 갖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흔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원화가 환율이 하락한다.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안정 국면이다. 위험했다. 불안했다라고 하면 안전자산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는데 이제 다시 안정이 됐으니까 갖고 있던 달러를 풀 겁니다. 그럼 국내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릴 거고요. 환율이 하락한다.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국의 금리가 만약에 5%다. 미국의 금리가 2%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원화를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1년 후에 이자가 더 많이 붙으니까요. 그러니까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많이 원할 테니까 달러는 흔해지고 원화는 귀해집니다. 그래서 원화의 환율이 하락한다.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자, 미국의 양적 완화 시행, 아까 거꾸로 얘기했었죠.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 축소한다라고 반대죠.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가 가치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원화의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우려고 하시면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아졌나 적어졌나 이거 가지고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4번 목차의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 보겠습니다.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이 상승하면 어떤 영향이 올까? 자, 달러 대 원화가 1,000원이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1,200원으로 상승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상승했죠. 그러면 원화 가치가 절하됩니다. 가치가 떨어졌다. 외화로 표시한 수출 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수출 물량이 증가해서 수출 기업의 수출액이 증가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1달러의 물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환율이 1,000원이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1,000원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1달러의 물품을 계속 파는데 환율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1,2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득이 늘어나죠. 이렇게 이득을 늘리고 그냥 가만히 두는 방법도 있지만 자, 나는 지금 1,200원이 아니라 더 많이 팔고 싶으니까 나는 그냥 1,000원만 받으면 돼. 옛날처럼 1,000원만 받으면 되니까 옛날에 1달러 받았던 걸 예를 들면 뭐 90센트 뭐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입은 똑같은데 미국에서 팔리는 우리 물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90센트로 낮아진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더 많이 사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출 기업에 유리한 것이 고환율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지난 정권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환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대미 수출액이 엄청나게 늘었다. 뭐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에 유리합니다. 수출이 잘 되니까요. 자, 거꾸로 보겠습니다. 원화로 표시한 수입 상품의 가격이 상승한다. 자, 옛날에 1달러를 주고 사왔던 1달러에 1,000원을 주고 사왔던 물품인데요. 똑같은 1달러인데 지금은 1,2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물품은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전부 다 수입하는 거, 원유 있죠.
그러니까 가솔린이라든가 디젤, 우리가 기름 넣을 때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넣을 때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원유의 가격이 그냥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달러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물가는, 수입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국내 생산 물품, 똑같은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원유를 만들진 않지만 똑같은 물품을 옛날에는 1,000원에 수입하다가 팔았었는데 국산 물품이 예를 들어 1,100원이었다 칩시다. 그런데 이제는 1,200원에 사와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 물품이 안 팔립니다. 국내 생산 물품이 더 잘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액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입 원자재 사용 비중이 높은 기업, 수출 기업한테 유리한데 반해서 수입 원자재를 많이 쓰는 기업의 경우에는 환율이 높으면 불리해지는 거고요. 제조 원가가 상승이 되니까 당연히 만약에 그 물품으로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수출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 상승에 대한 영향 세 번째 보겠습니다. 외화 차입의 기업의 경우에 외화를 차입했다라는 말은 빌려왔다는 말입니다. 자, 외화를 예를 들어 1달러를 빌려왔어요. 근데 옛날에 1,000원일 때 빌려왔거든요. 1,000원일 때 빌려와서 1,000원을 나중에 갚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1,200원이 됐어요. 달러당. 그래서 1달러를 갚으려면 1,000원에 빌려왔는데 1,200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외화 차입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외화로 표시한 대외 채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더 많이 갚아야 되거든요. 원화로 따졌을 때. 채산성 악화 요인이 된다. 자, 수출 기업의 경우에 기계약, 이미 체결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차익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일 때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실제로 한 3개월 있다 돈을 받기로 했는데 3개월 후에 1,200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나 1,000원 받을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1,200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환차익,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수입 기업이에요. 내가 1달러의 물품을 수입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는 나중에 1,000원 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200원을 줘야 돼요. 수입 기업의 경우에는 환차손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거기 예시 나와 있는 부분 제가 말로 다 설명을 드렸고요. 한 번씩 이렇게 찬찬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랐을 때 수출 기업과 수입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자,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환율 상승으로 인해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환차손해에 직면하게 된다. 자, 외국인이 1,000원일 때 투자를 했어요. 그러나 환율이 달러당 1,200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1억 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이제는 가치가 더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1,200원으로 된 거, 이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할 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양가로 2번에 환율 하락에 따른 영향 반대로 적용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1,000원에 1달러에 1,000원에 팔고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900원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900원밖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손해보고 말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가에 못 미쳐요.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1달러에 팔던 걸 1.2달러 이렇게 가격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가격을 올리니까 수출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수출은 안 된다. 자, 거꾸로요. 수입 기업이에요. 수입 기업이 옛날에 어떤 물건을 1,000원에 사오고 있었는데 이제 900원에 사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게 되겠죠. 반대로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수입 물품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뭔가 공산품 같은 걸 많이 들여온다. 우리나라가 환율이 하락해서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외국에서 싼 값에 물품을 많이 사다가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국내 생산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물품은 외국 물품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잘 안 팔리게 되겠죠. 그래서 수입액이 늘어날 겁니다. 자, 외화를 차입한 경우에요. 1,000원을 빌려왔어요. 1달러에 1,000원일 때 빌려왔는데 이걸
900원만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 외화 차입을 한 경우에 환차 이익을 보게 되고요. 계약 후에 환율이 하락한다. 수출하기로 했어요. 1,000원일 때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환율이 900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면 수출한 경우에는 환차 손을 보게 되는 거고요. 자, 수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요. 1,000원을 주고 수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900원만 주면 됩니다. 수입의 경우에는 환차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외우려고 하면 한없이 복잡합니다. 예, 하나하나씩 따져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예,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